안녕하세요. 타월입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후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서류 제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서류 제출은 이제 부적격 확인을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청약 공고할 때 공고문에 보시면 이미 소득 관련돼서 기준이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이제 기준이 있죠.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몇 명인지 이런 기준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관련된 것도 내고, 그에 뭐 재산 관련된 것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류는 공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공통 서류가 있고, 특별 공급의 종류별로 또 조금씩 다르고, 일반 공급이 또 조금씩 다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신청한 거에 맞춰서 서류를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류는 대부분 정부 24나 아니면 홈택스, 대법원,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대부분 출력이 가능하고요. 어려운 경우에는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주민센터에서 출력 가능한 건 챙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출력을 하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같은 경우는 가리는 것보다는 보이는 걸로 출력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요. 소득 관련된 서류는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거는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그걸로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뭐 소득증명을 내야 된다거나 뭐 세금 납부 관련된 그런 서류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기 소득을 체크하기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 경우에는 서류를 다 챙겨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걸 뽑아서 갈까? 아니 놔두고 갈까? 뭐 이런 거 고민되시면은 그냥 다 챙겨가면 돼요. 다 챙겨가셔서 남겨서 오면 됩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잘못하면 모델하우스를 몇 번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힘듭니다. 서류 접수 기간 동안 그 시간이 되게 길어요. 서류 접수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또 가야 되고.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또 짧게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 서류 내야 될 경우에는 회사 다니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중간에 한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애매한 경우에는 서류를 여러 개 뽑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뽑으러 갔을 때 그 애매하니까 뭐 이것도 뽑고 저것도 한번 뽑아가시라면서 여러 개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가니까 그 중에 필요 없는 거는 담당자분들이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그 별도로 내는 것 중에 과거 5개년도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니신 분은 5년 이상 다니신 분은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죠. 그 5개년도 내면 되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회사를 조금 더 짧게 다니시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작은 뭐 일 같은 걸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잘하게 하는 것도 인정이 다 되거든요. 근데 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알바를 했는데 그게 신고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해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5개년도 증명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과거 5개년도는 연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2022, 21, 20, 그 다음에 뭐 17, 16년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계속 뒤로 넘어가면서 내 소득이 신고되어 있는 그 기록만 찾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청약 신청하시기 전에 그 쪽을 또 추가로 같이 봐야 되는 게 이런 거 놓치면은 잘못하면 부적격 날 수도 있으니까 꼭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쉬운 거는 너무 휴대폰 이런 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출력을 하셔가지고 번호를 매기고 실제 뽑은 거에 라벨지를 붙여서 레벨링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뽑는 게 편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혜민 형님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뽑고 나서 그 번호로 보면서 1번은 뽑았고 2번은 뽑았고 3번은 뽑았고 4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서류 준비가 다 끝나면은 이제 내가 가야 되는 날짜에 맞춰서 서류 접수를 하러 가면 돼요. 서류 접수는 그 견본주택에서 진행을 하고요. 청약하기 전에 견본주택에 먼저 가보시는 분들도 있고 못 가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날이 처음 이제 견본주택을 가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예비로 뽑혀서 가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뽑혀서 가는 거랑 되게 어색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처음 구경하는 거고, 사실 그 견본주택 구경을 저희는 서류 접수하는 날 그날 하루밖에 보지 못해가지고 혜민 형님이랑 그때 100일 이제 간 넘은 쇼부리도 같이 데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애기랑 같이 방문한 경우에는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순서에 맞춰서 뭐 주민등록증 복사하고 뭐 그 외에 뭐 작성해야 될 서류 작성한 다음에 이제 담당자분을 만나고 그 담당자분한테 서류를 주면은 이제 서류 검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류가 다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소득 관련된 거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소득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대부분 소득이 가족 전체 합산이기 때문에 저랑 와이프 혜미 형님 소득을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소득이 실제로 잡혀 있어가지고 기준을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거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청약 도전하시기 전에 소득 같은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공급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서류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작성을 다 하고 나면은 검수를 한 번만 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것도 비슷하게 2번씩 하지 않을까, 2번, 3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검수까지 하면은 이제 견본주택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1층에서 대기할 때 1층에 그 중앙에 모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형도 보면서 이제 내 집이 어디다, 요쯤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괜히 웃음도 나고 괜히 좋고 괜히 내 집이 벌써 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다 서류 접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견본주택 보러 이제 올라가는데 실제로 견본주택에 자기 집과 같은 타입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실측을 실제로 그때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 알차게 써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눈으로 실제로 측정을 해본 게 더 나중에 가구 들어갈 때 되게 좋거든요. 대부분 그때 그렇게 보고 나면은 사전 점검 할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요. 청약 당첨되고 서류 제출하고 뭐 이런 거 진행하면서 벌써 견본주택은 이미 철거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저희도 서류 접수 때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 타입은 없었어가지고 저희랑 같은 5구형의 견본주택을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 84형은 저희랑 같은 그런 타워형이었어가지고 가서 이제 느낌만 느꼈습니다. 대충 요거랑 거의 비슷하구나. 이제 5구형에는 이게 없겠구나, 저게 없겠구나, 요게 이렇게 좁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실히 방이 아니고 집은 큰 게 좋긴 합니다. 84가 확실히 크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니까 저 84 했으면은 지금 집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견본주택 구경을 다 끝내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엄청 피곤한데 대기 시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쇼부리도 그때 이제 막 울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 집을 위해서 서류 제출하고 왔다라는 그런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고요. 서류 제출이 사실 입주하기 전까지 가장 힘듭니다. 서류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막 걱정도 되게 많이 되고요. 나 부적격 나면 어떡하지? 괜히 그런 이제 막 걱정도 되고 요 시점에 입주민 채팅방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굉장히 막 다들 힘들어해요. 뭐 서류가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뭐 챙겨오라고 했더니 뭐 아니었다 뭐 다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만 잘 통과하면 그 뒤로는 되게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서류 접수가 끝나고 추가로 연락이 안 오면은 이제 계약날 맞춰서 계약서 작성하러만 가면 됩니다. 중간에 연락 안 오는 게 가장 좋고 중간에 연락 오면은 소명하러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뭘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 연락 안 오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다행히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 맞춰서 이제 다시 또 연차를 쓰고 방문을 했어요. 서류 접수에는 특이점은 따로 없고 그 정해져 있는 서류만 잘 챙겨서 가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담당자분들도 그 당첨되신 분들 부족하게 안 나게 최대한 확인 잘 해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 이거 그 서류를 국토부로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류 잘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류 접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시간이 10분이 정말 금방 가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어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직까지 구독자가 거의 없네요. 언젠가 쌓이겠죠? 그럼 다음에 찾아올게요.